네, 반갑습니다. 클린쌤 이종서 작가입니다. 여러분들은 돈을 쓸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세요?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니까? 아니면 꾹꾹 참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정말 이것저것 일목요연하게 가격 비교표도 정말 따져보고 정말 공을 들여서 예전에는 물론 대학생 때나 이럴 땐 돈도 별로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던 시절에 어쨌든 뭔가 막 사고 싶어요. 막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인데 꾹 많이 참게 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막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뭔가 노트북을 사고 싶었는데 그걸 사지 않고 오래된 컴퓨터로 한 1년을 버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나 100만 원, 200만 원 쓰지 않고 버텼다. 저축했다.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. 근데 요즘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직원들 어떤 부품, 비품 같은 거를 살 때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. 예전 같으면 그냥 대충 대략 그냥 인터넷만 어느 정도 되고 그냥 가성비만 좋은 거 사서 그냥 줬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한 번 살 때 200만 원, 300만 원이라는 어떤 수치가 딱 와닿았을 때, 정말 너무 좀 비싸다. 이런 기분이 들더라도 그 가치를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단순하게 그 200만 원, 300만 원이라는 수치에 매몰돼서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. 인터넷도 느리지 않은 업무 환경이 좋은 컴퓨터를 쓰면서 직원 스스로도 어, 버벅대지 않으니까 좋을 것이고,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매몰되지 않은 더 나은 가치. 자전거를 사더라도 만약에 자전거가 50만 원이에요. 50만 원 그 상품 가치만 보면 50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. 사실. 근데 그럼 비싸죠. 그걸로만 인식을 한다면. 하지만 50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이 나아지고 즐거움을 얻고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. 그게 가치인 거잖아요.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.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, 자기가 정말 욕망하는 거는 자기의 소비 범위 내에서 한번 지출을 해서 그것을 가져보는 그 기분, 성취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예요. 돈이 없어도 행복할 거라는 자신을 믿지 마라. 그러니까 행복을 가지고는 돈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잖아요. 거기서 오는 그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직장일 때 그리고 20대 때는 절약만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.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정말 좋잖아요. 정말 좋은 습관이긴 해요. 재테크를 하는 거고. 근데 5만원, 10만원 통장에 무조건 쌓아놓고, 나 저축했다. 마음이 정말 편하다. 근데 그걸로는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고요. 큰 영향도 없고. 투자를 하고, 공부를 하고, 자기 개발을 하고, 사업 준비를 하고, 그 테스트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무조건 공짜, 무료만 찾아다니는 그런 습관을 많이 없앴어요. 어떤 사업을 하면서. 예전에 모 치킨, 마트에서 나와가지고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. 싸게 나와가지고. 근데, 어느 날 무료 행사를 하더라고요. 뭐,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, 한 3, 4시간 기다려서 그 무료 치킨을 얻게 되는 그 행사인데,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. 물론, 무료로 얻는 게 되게 좋지만, 3, 4시간 걸려서 얻는 그 치킨이 정말 무료일까?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물론 돈은 안 들였지만 무료예요.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투여가 됐죠. 시간도 자원이거든요. 이 자원도 한 번 쓰면 돌아오지 않는, 시간으로 돈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지만 돈으로 시간을 구매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어떤 학원에 가고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왜
왜 하는 거죠? 돈을 지불하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현업이 바쁘고 처음부터 뭔가 공부를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단계는 뭔가 가치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첫 단계는 배우고 그 위에 자기 배움을 얹어가는 식인 거죠. 시간을 구매하고 있어요. 어떤 영어 학원에 가는 것도 영어라는 단편적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토익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시간. 여러분들도 정말 갖고 싶고 욕망하는 것들을 맨날 되뇌이고 뭐 생각을 좀 하시나요? 아니면 저건 내가 못 사니까 그냥 에이 머릿속에서 떨쳐보내야지. 책에서는 그렇죠. 계속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하면서 가까이에 두라는 거예요. 당장은 내게 될 수 없고 힘든 대상이겠지만 드림보드라고 하죠. 자기 꿈이 그려진 어떤 사진 이런 것들. 저도 지갑 속에 그런 것들을 넣고 다녀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룬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고. 근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어떤 목표를 뒀을 때 그거를 떠올리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.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뭐 멋진 집, 멋진 자동차,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시각화를 하고 이미지화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목표도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대부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. 한계. 자신이 정한 한계. 그리고 과거.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생활에서 100만 원, 200만 원 받았던 생활이고 나는 거기에 한정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. 그렇게 한계를 규정해 버리면 현재까지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 온 게 결국에는 본인이잖아요. 물론 환경탓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했던 선택. 하다못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책은 몇 권 읽을 것인가. 사소한 선택이 수만 번, 수십만 번이 모여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. 헛된 욕망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지고 싶고 한 것들은 계속 이미지화하고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어떤 지출 한도가 되면 지출을 해서 미리 가지고 그걸로 더 가치를 끌어내가지고 더 많은 결과 단편적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결과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으면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 노트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치를 뽑아내면 되잖아요. 계속 덜그럭거리는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도 들인데 나는 저 200만원 300만원 안 쓰고 돈을 저축했다. 무엇이 맞다? 그건 자신의 선택이긴 한데 좀 더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되게 비싸게 팔려요. 8만원 막 10만원.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리시든지 도서관에도 사실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 책은 심리적인 어떤 욕망,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하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되고 자기의 소비 패턴, 지금이 좋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 그냥 굳이 이 책을 읽어서 심란할 필요는 없습니다. 또 주말 좀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